해리 케인의 부재, 그것이 손흥민에게 주는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길게 줄지어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접전, 그 중심에 손흥민이 선다. 그 빛나는 움직임,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모습과는 달랐다. 토트넘, 그들의 새로운 지휘자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에서는 어떠한 전략적 변화가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는 한가운데 영국 축구계의 대가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에 대해 그가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 시작 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부재 중임을 고려하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라인에는 비스마팝 회사와 제임스 매디슨이 함께하며 공격 라인은 쿠루셉스키, 이살리송 그리고 손흥민이 주도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1-4-1 전술로 전투 준비를 마쳤다. 메이슨 마운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선을 지키며 중앙에는 레시포드가 준비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과 함께 예상치 못한 모습이 펼쳐졌다. 전반 3분 만에 안토니오의 급격한 슈팅으로 첫 포문이 열렸다. 그 뒤로도 맨유는 여러 차례 골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 기회를 모두 허송세월하며 그치고 말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방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끈질기게 저항하며 본인들의 페이스를 유지하였다. 그 중심에는 물론 손흥민이 있었다. 그의 발끝에서 흘러나오는 매혹적인 플레이, 그것은 모든 관중을 사로잡았다. 해리 케인의 부재 속에서도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은 토트넘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날의 경기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토트넘의 바람은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중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도 토트넘은 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단번에 골망을 향해 돌진하는 포체티노 시절의 그 팀처럼요. 포로의 발밑에서 나온 공은 골대와 맞닿을 뻔했고 공격의 진행은 토트넘의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손흥민의 뛰어난 패스와 노세프스키의 섬세한 크로스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맨유는 물론 반격의 기회를 모색했지만 토트넘의 수비는 굳건했습니다. 반전의 시도로 태어난 감독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투입하려 했지만 토트넘의 의지 앞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토트넘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맨유의 수비는 그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팀이 손흥민이 합류한 후로 이처럼 화려한 연계 플레이를 보인 적이 없었기에 팬들은 그 행복한 순간을 축하하며 환호하였습니다. 노이터의 말대로 이날의 맨유는 그들의 전성기 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팬들도 그 변화를 명확하게 느꼈으며 토트넘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이 콘테 감독 시절의 팀과는 분명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한 경기는 마치 무대 위의 극장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빛나는 스타,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치 지휘자처럼 팀 전체를 주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공격의 전선에서 끌어가는 모습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수비선을 뚫고 가는 그의 눈부신 피지컬이었습니다. 상대편 거대한 수비수 앞에서도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돌파해 나갔고, 그 결과는 눈부신 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 해리 케인과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준 손흥민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케인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토트넘을 이끌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의 근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판단 아래 손흥민은 후방에서 중앙, 그리고 최전방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게 되었고, 많은 팬들이 그들의 경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트리플 콤보는 이 경기를 완벽하게 주도해 나가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손흥민의 그날의 활약은 마치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솔로 연주와 같았습니다. 그는 공격 선상에서만이 아니라 전장의 모든 곳에서 팀의 핵심으로서 빛났습니다. 상대의 수비망 사이로 날아다니며 경기장을 통제한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연계를 통해 수비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후반 16분, 그의 웅장한 개인 기술은 모든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상대 수비 4명을 마치 무대 위의 무용수처럼 넘기며 웅장한 슈팅으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의 평점은 당연히 높았고, 그를 넘어서려면 기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날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패스와 드리블은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토트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풋볼 런던과 같은 중요한 축구 매체에서도 빠짐없이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그날의 활약은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오퍼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패스의 퀄리티는 단순히 수치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패스는 경기장 위에서 작품처럼 활용되었고, 팀의 승리를 위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그날 팀의 주장으로서 모든 것을 내던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모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토트넘은 그날의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그날의 고백은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전방에서 압박하는 게 뒤에서 오는 것보다 더 쉽다는 그의 발언은 그의 전투적인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임하는 동안 그의 고민과 재미, 그리고 그의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